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 컨셉을 우리가 배웠죠. 자, 이제는 그러한 개념과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연관시켜보자. 우리가 아직 프로그램은 배우지 않았지만 실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상속이 어떻게 일어나고 객체 생성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이런 걸 한번 직접 살펴보자 이거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클래스 A 해가지고 요게 이제 클래스의 선언입니다. 클래스 A 해가지고 A 열었다. 클래스 A 여기서 닫히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B가 시작되죠. 자, 클래스 A와 B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클래스 내부를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클래스 A의 private integer result 어떤 변수에 대한 선언이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public integer ad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건 메소드예요. 그죠? 메소드 같죠? 메소드의 로직을 여기다 이렇게 기술을 해놨죠. 그래서 메소드를 생성한 부분이 되겠어요. public integer subtraction 해가지고 역시 또 메소드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클래스 B 하고 보니까 클래스 B extend A 이랬어요. extend라는 말을 쓰면 이게 바로 아버지 클래스를 지정하는 거예요. 상속받겠다는 뜻이야. A로부터 상속받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상속의 개념이죠. 클래스 A가 있고 그 A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B를 생성하겠다. 그래놓고 B에는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private integer result 2 뭐 또 변수로 하나 선언해놨고요. public integer multi 메소드죠. 그죠? 메소드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고 중괄호가 있어서 메소드의 body가 선언이 됩니다. 또 public integer divided 그죠? 또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클래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두 개의 클래스로 선언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다만 두 개의 클래스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상속 관계에 있어요. 자, 클래스 B 입장에서 보면 뭐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수는 뭐뭐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 B 입장에서 볼 때는 private integer result 1도 가지고 result 2도 가지고 왜냐하면 상속받았으니까. 그렇죠? 상속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public integer multi가 있고 divide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 두 개를 더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어요? add와 subtraction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 B는 4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4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상속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로부터 객체. 이제 어떤 또 다른 클래스에서 클래스 테스트 AB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자, 앞에 있는 A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A, 오브젝트 A, new A. 그죠? A 클래스로부터 객체 생성했어요. B, 오브젝트 B, new B. 그냥 정상적으로 생성했죠. temp라고 하는 어떤 변수에다가 오브젝트 A.add 그랬어요. 오브젝트 A.add.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브젝트 A. 오브젝트 A는 A 클래스에서 선언된 객체죠. 그죠? 이게 오브젝트 A죠. 그러니까 요 오브젝트 A.add 하니까 add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이 될 수 있겠죠. 매개 변수만 맞으면. 그래서 그걸 찍었고. 오브젝트 B.add 그랬어요. 오브젝트 B. 오브젝트 B는 클래스 B에서 생성된 거죠. 그죠? 자, 다시 가볼까요? 클래스 B에서 생성된 거예요. 자, 클래스 B에서 생성된 오브젝트 B.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지금. 오브젝트 B.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 add 메소드를 수행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찾아봐요. add가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가 찾아요? 자기의 아버지인 A 클래스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add가 있잖아요. 수행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수행이 돼요. 그죠? 오브젝트 B의 멀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B 클래스에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죠. 당연히 수행되겠죠. 자, 오브젝트 A의 멀티 그랬어요. 오브젝트 A. 오브젝트 A는 어디에서 생성된 거예요? A 클래스에서 생성된 거예요. 거기에 멀티 메소드를 수행하라고 그랬어요. 자, 오브젝트 A로 가볼까요? 자, 클래스 A로 가보니까 여기에 멀티 메소드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 자기 자식한테 있어. 교수님, 그 자식이지만 찾아가서 좀 한번 수행하자 그러면 수행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되면 뭐가 깨져요? 부자지간에 뭐가 깨져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걸 부모가 가서 가져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룰이 깨지게 돼요. 상속의 룰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상속해주고 아들이 아버지한테도 상속해준다면 이건 커다란 문제죠. 상속의 룰이 깨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오브젝트 A.multi. 한번 프로그램을 그대로 짜가지고 한번 수행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되면 멀티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나버려요. 컴파일 할 때 이놈이 이걸 맞춰봅니다. 이 객체 참조 변수가 이것으로부터 생성이 됐는데
그죠? 이 클래스에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라입니다. 그죠? 에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절에서는 실제 우리가 물론 객체지향의 모든 개념, 뭐 캡슐하니 뭐 이런 개념을 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 하나 갖고 설명은 못했지만 여기서 캡슐하는 설명이 됐겠네요. 프라이베이트는 자기 자체 내에서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퍼블릭은 외부에서 써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캡슐화예요. 그죠? 은폐,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한 거죠. 뭐 폴리모피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배웠던 객체지향의 개념, 클래스, 상속, 객체 생성, 그죠? 그 다음에 메소드, 탐색, 메시지 보내는 거, 이게 다 메시지죠? 그죠? 이게 다 메시지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직접 자바 프로그램을 배우진 않았지만, 자,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돼요. 제가 그건 나중에 다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한 실제 자바 프로그램과 매핑을 시켜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3장의 거의 마지막인데, 자, 이제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이러한 자바라고 하는 언어의 계보는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냥, 그죠? 그려봤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 컴퓨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랭귀지가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천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언어를 꼽아라. 그러면 역시 객체지향 언어 쪽하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라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최초의 블락 구조의 언어로서 변수의 그 스코프를 변수의 범위를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이 처음 도입된 언어고 이 언어가 바로 파스칼, C 이런 언어를 탄생시킨 언어예요. 여기에서 역시 시뮬라라고 하는 또 객체지향 언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된 게 객체지향 언어죠. 뭐 이때만 해도 객체지향 언어가 별로 그렇게 인기를 끌지도 못했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스몰톡이라고 하는 객체지향 언어가 나오면서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객체지향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몰톡에서 FL이라고 하는 언어가 또 나왔었고 액터라고 하는 언어가 나왔었고 또 오브젝트 파스칼 또 오브젝트 C 뭐 이런 언어가 조금 나왔죠. 이 뒤에 그림자가 있는 언어들 이러한 언어는 전통 프로시디얼 랭귀지이면서 객체지향의 퓨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죠? 객체지향의 퓨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언어들 그런 언어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일반적인 전통 언어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럼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느냐?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이렇게 R, C, 그 다음에 C++. C++는 C라고 하는 언어의 객체지향의 개념을 추가한 언어라고 보면 돼요. 이 C++를 완전한 객체지향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 스몰토크의 객체지향의 개념을 자바 언어는 완벽히 이어받아가지고 자바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다. 어떤 분들은 자바 언어가 완전한 객체지향 언어냐 이걸 갖고 논란을 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바 언어는 완전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자바에서는 객체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객체지향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바 언어의 계보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 다른 랭귀지를 하나도 모르고 자바 언어만 아시는 분한테는 이제 이 얘기가 조금은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몰라도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의 많은 언어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그림을 보시면 저게 저러한 형태로 랭귀지들이 흘러나가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언어가 탁 튀어났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른 언어로부터 어떤 퓨처를 이어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지가 또 간직하고 있고 또 새로운 걸 또 상속의 개념이죠. 역시 이런 것들도 자 이렇게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는데요. 제가 좀 빨리 강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말이 빨라서요. 좀 이야기를 더 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요. 책을 좀 읽어보시고 이 객체지향의 개념들, 특히 객체에 대한 개념, 상속에 대한 개념, 그죠? 뭐 폴리모피즘 개념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뒤에서 이제 또 언급이 또 설명을 할 테니까 별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캡슐화의 개념,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실제 자바 프로그램을 분석해내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장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자, 4장부터 좀 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어떻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 내용만 떠들다 보니까 나도 재미없고 듣는 수강생들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재미있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4장에서 뵙겠습니다.